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가야죠.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쭉쭉 어제 이어서 갈 텐데요. 오늘 문제는 5급, 자, 8급, 올해 있었죠. 25년 9키즈 8급 시험 문제인데요. 사인의 공법으로서 신고. 이거 신고, 행정기본법에 근거한 신고가 있고,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신고가 있으니까, 요거 사인의 공법의 신고 한번 살펴보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지문을 고르세요. 늘 그랬지만 또 신고에 대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인의 공법상 행위. 자, 우리 사인의 공법상 행위 행정법에서 두 가지 배우죠. 신청, 신고. 이렇게. 물론 신청은 행정절차법 17조. 법 17조에 있는 이렇게 절차법에 있죠. 신청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신청하는데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신청이 아니죠. 그래서 신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항에 문서로서 해라. 문서로서라는 것은 특정해라. 특정성, 특정을 조금 더 높여라. 이런 뜻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로서 하고, 문서로서 하면 서명 날인 같은 것들, 뭘 내용으로 하는지 대상을 특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로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구비해서 당기에 권한 있는 행정청에다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항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요건이 불비돼 있을 때는 반드시 요구가 거쳐야죠. 보완 절차. 상당한 기간을 주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 절차를 빼먹으면 위법한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때서는 사유를 들어 반려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갖고, 자, 17조에 있는 신청, 사인의 공법행위죠. 사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사인의 공법이 사인에 관한 능력 규정, 이거는 행정법에는 없죠. 능력에 관한 일반 규정은 아직 마련된 바는 없고요. 따라서 민법 규정을 갖다 쓰는데 이렇게 되죠. 다만 민법 규정을 준용하되 그대로는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아시면 돼요. 그래서 107조 민법에 107조 1항, 자, 요거 비진이 의사표시 요 규정 중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표시를 무효로 보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같은 지문이니까요. 그래서 107조랑 비진의사 표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표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여기는 이제 사인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고, 요게 이제 두 가지로 행정절차법에 40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에 17조에 있는 기본법에 있는 신고. 여기서의 신고와 여기서 신고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신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하지만 여기는 수리가 필요로 하는 신고. 자, 보통 그냥 신고가 아니라 앞에 무슨 제한 문구가 들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신고라든지 또는 인허가 의제, 지위 승계 신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네, 건축 신고.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되는 신고, 지위 승계 신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대부분 여기서는 조금 앞에 제한 문구가 붙거나 공익적 요건에 따라서 거부가 가능한 신고예요. 이거는 거부 가능 신부고, 요건을 갖췄어도 거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수리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럼 요건을 갖춘다 해서 무조건 수리를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를 했다면, 신고가 도달하면 그러면 행정청의 수리 없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가 발생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적법해야 되는데, 자, 불비를 했으면 보완 절차 거치고 보완을 하라 했는데 안 하면 그때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합니다. 그거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요건을 갖췄는데도, 심지어는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는 위법한 신고를 했어요.
불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는데도 수리가 있어요. 그럼 수리가 있으면 일단 유효. 왜? 나중에 신고 요건을 갖춘 걸 조건으로도 수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일단 유효.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대표적인 게 뭐 다 사망 신고, 출생 신고, 건축 신고, 축조 신고, 착공 신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착공 신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 신고. 자 이런 거 왜 말도 그러는데 이걸 예를 들었냐고요? 이게 신고는 분명히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려가 나오면 이 반려는 또 처분성을 인정해요. 인정해서 항고소송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요, 뭐 신고가 있어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신고가 도달하면, 첫 번째 신고가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리가 있던 수리 거부를 하던 일단은 첫 번째 신고가 도달하면 그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축 신고, 착공 신고, 축조 신고, 원격 평생 교육시설 설치 신고, 적법하게 신고를 했는데 반려가 나오면요, 나중에 추후에 발생할 불안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연에 빨리 앞당겨서 쌓아라. 그런 의미로 협의의 소액을 인정해서 일단은 소송을 할 수 있게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보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 특히 지휘승계 신고. 자, 수리라는 신고에서 수리라는 수리는 효과가 기존 업자는 양도에는 허가가 사라지고, 자, 신규업자 양수인에게는 새로운 허가가 나가는 것 같은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에 따른 수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수리가 효과가 발생하는 주된 어떤 단초가 된다는 거죠.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수리 거부. 다만 수리를 했는데 소송할 사람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휘승계 신고 수리했을 때, 자 이때 수리를 갖고 양도인이 잘못된 수리다라고 하면 양도인은요, 먼저 이런 지휘승계 신고를 하게 된 민법상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을 바로 다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도 협의 소액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 자, 일반적으로 신고, 신청 구별하시면서 특히 이 지휘승계 신고하고 인허가 의제 하나에, 자, 뭐 이건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특허가 됐든 뭐가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는 통칭으로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신고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따라온 것들을 검토해 갖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수리 의무 없는 신고든 수리 의무 있는 신고든 관계없이 신고에 따른 수리까지 있어야만 효과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허가 의제란 말이 없이 그냥 신고, 그러면 수리 거부 관계없이 그냥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효과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앞에 제한 문구가 붙어 있을 때는 인허가 의제되는 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학교 초과 구역 안에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조금 구별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판례같이 이렇게 보셔야죠. 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 오늘 문제도 나왔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 30일 거주,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할 목적, 이런 것만 검토하는 거지 뭐 지방자치단체 이념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고하고자 하는 건물이 뭐가 건물이었어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요, 생활의 근거지를 따지는 거지 그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다, 또는 솔직히 말해서 학군을 이전하기 위해서 원서 접수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리가 있어야 효과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공법에 의해서 신고 옳지 않은 거, 행정청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 있어야 돼요. 수리 있어야 돼요. 심사는 단계에서 전입 신고자 거주 목적 이외,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로 사용할 목적 이외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전입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한다.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또 3번 지문에 또 해설 비슷하게 써 있어요. 주민등록 신고는 전입신고, 행정청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수리할 때 심사는 거주 목적 이외에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게 여기 있어버렸어요. 맞는 지문이죠. 2번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 그러면 양도인 건은 사라지고 양수인 건은 새롭게 생기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니까 복효적 효력이 나온다는 거죠.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함과 물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맞죠? 4번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에 통지를 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로서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행정기본법. 4, 5번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 행위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이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수리 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맞죠? 당연 무효 아닌 한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 적법하지 않은 신고를 해도 요건을 불비해도 수리를 필요로 한 신고에서 수리가 있으면 효과 발생합니다. 다만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나 철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정답 1번이었어요. 쉬웠어요. 하지만 나머지 지문도 꼭 확인하시고요. 같이 가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